자, 오늘부터 새롭게 3, 4월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를 지난번에 샘씨도 잠시만 이렇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일단 부동산에 관한 법이다. 그럼 부동산 자체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토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은 우리나라 국토로 연상을 하십시오. 자, 그럼 한정된 자원입니다. 이 국토를 효율적 또는 경제적으로 잘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토지의 효율적 경제적 이용의 수단, 양태는 모습은 개발과 그 다음에 정비와 보전입니다. 자, 그럼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경우가 우리는 부동산 공법에서 토지 공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 개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기 산이 있어요. 산이 있고 여기 논밭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산이 있고 논밭이 있으면 이거를 자, 이렇게 밀어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땅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배우셨잖아요. 여기 낮은 땅은 이렇게 돋우고 높은 땅은 이렇게 깎아내고 울퉁불퉁한 땅은 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 덮어 씌우고 포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메꾸어서 매립을 하고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몽땅 묶어서 토지 형질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토지 형질 변경이란 딴 게 아니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토지의 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형질을 변경하고 거기다가 형질이 변경된 토지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세웁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공사기간이 오랫동안 걸리니까 거기다가 현장 관리 사무소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현장 관리 사무소는 우리가 공작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토지는 이렇게 면적별로 나눌 필요가 있으니까 토지를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석 깎아낸 부분에 땅이 부족합니다. 흙을 채워야 됩니다. 토석을 채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도 한 달 이상을 쌓아놓으면 되게. 그래서 우리가 물건 쌓고 토 그렇죠? 건물 토 그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고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이런 행위를 개발 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개발 행위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땅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대지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개발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 그 모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냐 이 말이죠. 자, 사적인 개발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적인 개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적인 개발은 개인이 개발하는 거예요. 사인이 개발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사인이 개발할 때는 이거는 행정 주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뭐를 받고 해야 됩니까? 허락을 받고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개발 행위에 뭐가 됩니까? 허가가 된다 이 뜻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개발 행위 허가.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개발을 허가를 받아서 건축 아파트를 세운다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허가를 받게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 때문에 난개발을 뭐 한다?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사전에 난개발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사전에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을 우리가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전에 허가받기 전에 미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시장 군수가 작성한 성장 관리 방안이야. 무슨 방안? 그럼 성장 관리 방안을 유보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 관리 방안을 지정을 해줘요. 그럼 유보 지역은 계획 관리라든가 생산 관리라든가 그리고 자연 녹지 이런 개발이 압력이 높은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이런 기준을 완화해줘서 거기에 맞게끔 개발하도록 하기 위한 이게 성장 관리 방안 사전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서 개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발 행위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난개발 방지. 그래서 한마디로 사후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개발 행위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개발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합니다. 무슨 제? 기반시설 연동이라 하죠. 연동. 그래서 여기서 시장군수가 정해놓은 것이 우리는 무슨 밀도? 개발 밀도 무슨 구역? 관리구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는 우리가 사적 개발에 관한 그러한 내용으로 사전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사후 난개발을 방지를 위한 조치가 같이 병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개발이 지나치면 안 되니까 개발의 허가를 뭐 한다?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있다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적인 개발이죠. 자, 공적인 개발은 한마디로 공공사업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 사업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럼 공적인 개발은 이거는 규제의 대상일까요? 대상이 아닐까요? 공적인 개발은 규제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규제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야. 왜? 이미 규제될 만한 사항을 그 속에다가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규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럼 여기서 하나 생각할게요. 공법상의 공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행정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안 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규제 안 해요. 그게 누굽니까? 행정 주체입니다. 누구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금 말한 무슨 사업? 공공공익사업입니다. 무슨 사업? 공공공익사업. 이 경우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규제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공공사업이 우리 국계법에서는 세 가지가 있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있어요? 공공사업 세 가지. 도시가 만들어지면 도시에 기본적으로 깔아야 할 도로공원 이거 설치하는 사업 공공사업 아닌가요? 좀 생각을 하세요. 내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 잘생긴 남자 쳐다봐야 소득 없어요. 이미 물 건너갔어요. 한갑 지났는데 뭘 쳐다봐요. 자, 뭐냐고요? 바로 도시군 계획 무슨 사업? 시설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 도로공원 까는 사업이라니까. 도로공원 설치하는 사업은 공적인 사업이잖아. 맞죠? 이런 거 설치할 때는 이미 여기에 규제 대상이 아닌 겁니다. 왜 규제 대상이 아닐까요? 이미 그 속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다 들어가 있죠. 공공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사업 절차를 합니까? 한번 해봐요. 자,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이 되면, 자, 도시군 관리계 공원을 만들기로 결정 고시가 되면 몇 년 내에? 자, 2년 이내에 뭐 짭니까? 예산 짠다 했잖아요. 예산 짜는 게 뭐라 했지? 단계별 무슨 계획? 집행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나요? 좀 반응이 없어. 한 달, 두 달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이나 건시나 꽃게임이나 돛진, 개찐 이가 뭐냐냐고. 그래도 들은 사람 뭔가 좀 달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니냐고 내 말은. 아시겠죠? 앞으로 오시오. 뒤에 앉아있지 말고. 뭐 잘생긴 우리 남자. 나는 저런 얼짱을 보면 내 기운이 팍 쏟아요 한마디로.
자, 단계별 집행계획을 짜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구체적인 조감도 그리는 것이 뭐야? 실시계획이잖아. 그럼 실시계획이 인가를 받으면 이때부터 뭐를 주는 거야?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황금이시, 실시계획 인가 떨어지면 전국에 다 나가 황금이시가. 황금을 크게 버는 빛나는 사람이라고 황금이시라고요. 자, 그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어. 이때부터 뭐를 줘? 생각해봐. 여기다가 공원 맞는데 요 공원 부지가 이만큼인데 여기는 4인 토지야. 그럼 이 땅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수용을 해야 공원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뭐를 주는 거야? 수용권을 준다고요. 뭐를 준다고요? 이 수용권, 이 공공수용권, 공공주체니까. 공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니까 수용권을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사업을 한다. 그래서 여기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 이 뜻입니다. 이 계획 속에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이 다 있죠. 다 해놨으니까 계획으로 규제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이 뭐가 있어요? 세 가지 사업인데. 도시개발 사업이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개발하는 거잖아. 개발. 맞지? 도시개발 사업 하지. 그러면 신도시 만드는 거잖아. 무슨 도시? 그럼 아까 논밭을 싹 내려서 아파트가 들어서 준 땅으로 바꿔가지고 그것도 아파트 세우고, 땅 주인에게, 그죠? 이전해 주는 거, 헛땅 대신에 뭐야? 새 땅으로 주는 거잖아. 맞죠? 이게 무슨 사업이야? 도시개발 사업.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여기에 환지, 공용 환지라는 이 수단이 인정이 되죠. 뭐가 인정이 된다? 공공용의 목적으로 개인의 토지를 교환해 주는 거. 새 토지로, 흠 땅을 새 땅으로 바꾸어 주는 거. 그게 무슨 환지? 공용환지. 그 환지를 할 때는 여기는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환지 계획에 따라서 땅을 교부해 주는 것을 환지 처분이라고 하죠. 이거는 필지별로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땅 맞게 환지 처분하는 거. 이게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거야. 이걸 우리가 공용 환지가 그 수단이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및 정비 사업. 이게 우리가 정비 사업이 정비사업. 무슨 사업? 그럼 정비 사업은 뭐예요? 정비 사업은 여기 나오잖아. 정비 사업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정비는 개발 정비. 그렇죠? 정비 사업은 노후된 신도시가 노후돼서 신도시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노후가 돼. 20년 지나면 노후가 돼. 노후화된 도시를 철거하는 거야. 철거를 해서 싹 밀어가지고 다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땅으로 다시 바꾸는 거야. 바꾸어서 그것을 다시 새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거죠. 그럼 이것도 토지의 이용의 모습에서 정비가 되는 거죠. 뭔지 알겠죠? 그럼 철거를 해가지고 그럼 건물이 없어지죠. 그럼 건물에 대한 소유권, 권리도 없어지는 거야. 권리라는 것은 추상적이잖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건물 물건이 없으면 권리도 없어져요. 물건이 있다가 철거돼 버렸잖아. 아파트가, 단독주택이. 그럼 없어졌다가 다시 그런 걸 걱정하지 마라. 시행자가 내가 관리해 줄게라서 해서 작성한 것이 무슨 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이야. 무슨 계획? 그래서 이거는 환지계획이고 이거는 무슨 계획? 권리가 건물이 철거돼도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사업 시행자 내가 관리해 줄게. 이거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서 여기는 뭐를 받습니다. 이거하고 다르잖아. 이거는 신청을 받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뭐야? 반드시 뭐를?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된다. 뭐를 받아?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받은 게 딱 맞게 뭐 해준다? 헌집 대신에 새 집을 뭐 한다? 나눠주는 것을. 이걸 무슨 처분? 관리처분. 무슨 처분? 이걸 우리가 이제 소유권에 뭐라 합니까? 이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행해지는 것이 우리가 정비사업인데, 정비사업의 수단은 공용환권입니다. 뭐라고요? 환권. 환권이 뭐냐?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입체적으로 교환 분합한다라고 해서 이걸 환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환권. 그래서 땅과 건물을 한꺼번에 경비한다. 이렇게 해서 환권을 하죠. 자, 그래서
토지를 효율적, 국토를 효율적 경제적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그 다음에 정비죠. 이 정비 사업이 우리가 아까 보시다시피 철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정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비를 해서 정비의 수단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공용 황권이 되고 그 대표적인 사업이 우리는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 경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효율적인 이용의 양태, 모습은 개발과 정비와 보존이지만 이런 개발, 정비, 보존을 잘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계획을 먼저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맞게끔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하기 위한, 즉 계획에 맞게끔 이용하기 위한 것. 이 법이 우리는 무슨 법이냐? 그게 바로 국토의 무슨 법? 계획 및 뭐라고요? 이용에 관한 법령이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국토를 토지죠. 먼저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맞게끔 이용을 하기 위한 것이 뭐다? 이 법인데 이용의 수단이 아까 개발과 정비와 보존이니까 이게 우리 국계법이고 국계법은 전체적으로 12문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처음에 교재를 한번 봐봐요. 국계법의 페이지 15페이지에 국계법의 목적을 한번 보세요. 자, 국계법의 목적을 보니까 자, 이 법은 15페이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 보존을 위한 딱 줄쳤어요. 국토의 뭐라고? 자, 국토의 뭐라고? 줄쳐봐요. 이용, 개발, 뭐라고? 그럼 개발, 여기는 개발과 보존인데 개발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정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토의 이용, 개발, 보존을 위한. 잠시 내가 설명했지만 국토계획법 전체를 설명한 거야. 뭐라고요? 국토의 뭐라고?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 자, 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그래서 여기 이 법이 12문제가 출제가 돼.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안 봐도 되잖아. 국토를 이용, 개발, 보존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게 집행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고 이 법은 72년도에 무슨 법? 국토 이용 관리법하고 그 다음에 62년도에 도시계획법. 자, 이 두 가지 법이 묶어져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계획, 여기 국토 이용.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2000년도부터 새롭게 태어난 법이 현행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이다. 이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도시 개발에 관한 경우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로 개발은 신도시 만드는 거니까. 신도시 만드는 거니까 그 신도시에 관한 도시개발법이 나오죠. 무슨 법? 도시개발법.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시개발법이 그 수단이에요. 도시개발법. 그 도시개발법은 아까 이야기한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를 정한 법이고 거기에 수단이 공용환지고. 자, 여기 환지죠. 이거를 내용을 하는 법이 도시개발법인데 여기서 6문제가 출제가 된다. 몇 문제? 6문제. 자, 그 다음에 정비는 철거하는 것인데 이 공용환권이죠.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교환해 정비사업이에요. 거기에 관한 법이 우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된다. 주거환경 정비법. 여기서 이제 정비사업의 근거를 제시한 게 여기도 6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존이죠. 보존에 관한 법이 우리는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와 그 다음에 이용과 그 다음에 보존입니다. 그럼 농지가 뭐냐? 농지는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과수와 같은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땅으로서 농작물의 경작지,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재배지로서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농막이나 이런 수로라든가 이와 같은 계량시설, 농지 계량시설 이런 것들을 몽땅 묶어서 농지라고 한다. 그래서 농지는 우리는 지목설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지목설을 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것을 말한다 하면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목은 전답 과수원이 아니어도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땅이면 그게 뭐가 됩니까? 농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어. 무슨 원칙? 경자유전이라는 것은 경작자가 농지를 소유, 경작자가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 이겁니다. 경작자가 아닌 사람은 농지를 소유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0만 제곱미터의 농지를 상속했대. 그럼 나는 경작자가 아니야. 서울에서 판사 생활하고 있대. 그러면 나는 10,000제곱미터만 농지를 소유하고 나머지 90,000제곱미터는 형님에게 주거나 아니면 팔거나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내야 됩니다. 무슨 강제금? 이게 바로 농지예요. 이거 농지는 무슨 목적입니까? 개발하면 안 되죠. 뭐 해야 됩니까? 보존. 그럼 여러분 보존이 뭐예요? 보기 들어봐요. 책장만 넣기자 보존이 뭐예요? 생각을 해. 공법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라니까. 보존이 뭐예요?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걸로 남겨두는 거잖아. 보존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여러분 농지를 이용하는 게 보존이야. 농지를 뭉개가지고 건물 세울 수 있다는 것은 개발이 되는 거고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게 보존이다 이 뜻이야. 안 그래요? 그럼 결론적으로 건축을 못 세우게 하는 걸로 하는 게 뭐다? 보존이지 보존. 안 그래요? 그런데 농지가 농업 진흥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공 공장을 세운다. 새마을 공장, 김치 공장을 세운다.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농지는 전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농지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에 뭐라고? 전용. 바꾸는 것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는 농지 개발을 안 하고 뭐라고? 농지의 전용이라는 거. 그게 이용 파트라고. 무슨 파트? 농지 이용 파트라고요. 알아서요? 그리고 농지도 소유와 이용과 보존이라는 게 딱 나눠져 있잖아요. 소유는 아까 경작자면 농지를 소유해. 경작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면 안 된다 이 뜻이야. 소유 상한을 규정하고 있고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요즘 정부에서 토지 공개념을 지금 없으니까 헌법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말 쓰는데 무슨 소리하고 자빠졌어. 토지 공개념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토지 공개념 다 들어가 있는데 한번 토지 공개념이 뭐야? 토지의 공개념이라는 것은 공적인 규제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소유 제한, 가격 제한, 거래 제한, 이용 제한 이런 게 공개념 아닙니까? 가격 제한, 주택 가격 제한, 분양가 상한제 공개념이에요. 토지 거래 제한, 부동산 거래 신고제, 전매 제한, 거래 못하게 하는 거잖아. 이거 공적 규제 아닙니까? 공개념 아니에요? 왜 없어요? 수십 년도 써먹고 있는 거를. 굳이 그걸 헌법에 넣어야 돼요? 안 넣어도 다 재산권 보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이 뭘 좀 해야 돼. 모르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봐야 돼. 이게 바로 토지에 관한 법이야. 자, 그 다음. 정착물의 대표가 되는 것은 건축물이야. 그럼 건축물이 뭐예요? 건축물은 이게 건축물이 아닌가요? 뭐가 있고? 지붕이 있고. 뭐가 있고? 기둥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고? 이게 기둥이고 이게 뭐예요? 벽이잖아. 그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거기에 뭐 딸린 시설물, 딸린 시설물이 다 대문이나 담장이잖아. 맞죠? 그리고 이제 지하 또는 고가, 지하 또는 고가에 설치하는 점포, 차고, 창고, 그죠? 그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오케이? 그리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뭐다? 건축물이야. 뭐라고요? 그럼 건축물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이 아니야. 뚜껑이 있어야 돼. 지붕이 있고, 지붕하고 기둥이 있는 것도 건물이고, 지붕하고 벽이 있는 것도 건물이지만, 지붕이 없고 벽과 기둥만 있는 것은 공작물이에요. 무슨 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건축물은 이것처럼 개발, 정비, 보존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건축물은 개발, 정비, 보존이 안 맞잖아. 맞죠? 굳이 우리가 한번 봐봐. 건축물을 토지에 곁대어서 개발, 정비, 보존이라고 한다면 건축물의 개발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 그렇지. 건축물의 개발과 토지의 이 개발과 연관이 되는 것을 연상을 한다면 이거는 건축하고 건설하는 거겠지. 뭐하고? 건축하고 뭐 하는 거? 건설하는 거란 말이야. 뭐라고? 그럼 건축은 뭐 하는 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뭐 하는 거?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건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거는 어느 법이에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거야. 무슨 법? 그러면 건축물 중에서 공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주택도 있고 학원도 있고 있어요. 그럼 주택을 가지고 본다면 안 더워요? 안 더워요? 안 덥나고요? 어우. 주택을 가지고 건축이라 합니까? 주택을 건설이라 합니까? 주택을 건축을 한다 합니까? 주택을 건설한다 합니까? 다 맞겠지. 근데 주택을 건축한다는 것은 30채 미만을 지을 때는 뭐라고? 건축한다는 거야. 맞죠? 30채 이상을 지을 때는 건축이 아니고 건설한다는 거야. 뭐 한다? 이거는 건축할 때는 뭐 받고? 허가 받고 하는 거고, 건설할 때는 허가 대신에 뭐 받고? 사업 계획에 뭐 받고? 승인 받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규모로 하는. 그 주택법은 건설이지. 주택법에는 건축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주택법은 뭐라고? 건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우리는 아까 토지에 뭐하고 같다? 개발과 같다. 개발은 토지의 개발과 같은 의미로 한다면 건축과 뭐? 건설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정비와 같은 의미로 이 건축물에 관한 것을 설명한다면 뭐가 될까? 네? 건축물의 정비는 그 재개발, 재건축은 이미 토지에 관해서 들어갔어요. 아까 토지의 정비는 건물을 부수는 게 정비라고 했죠. 철거해가 다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게 정비라고 했잖아요. 근데 건축물의 정비라는 말은 안 쓰죠. 안 쓰니까 건축물의 정비는 우리가 비슷한 것이 리모델링과 대수소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라고요? 이런 말 뜻을 생각해 놓으세요. 아, 토지는 효율적 이용을 위한 수단이 개발정비 보존이고 그 개발정비 보존과 같은 건축물의 경우에다 대입을 시킨다면 개발에 속하는 토지의 개발과 비슷한 것이 건축물에는 건축이고 건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정비에 비슷한 것이 뭐다? 건축물에는 리모델링이고 뭐다? 대수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고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리모델링은 뭐라고 했어? 리증대라고 했잖아. 뭐라고? 다 같이 리증대. 일부를 증축하거나 뭐 하는 거?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우리가
리모델링이라 한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리모델링에 들어가 있지 않는 대소선, 이거는 건축법의 대소선이 되는 거잖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에는 보전이라는 말을 씁니까 안 씁니까? 건축물에는 보전이라는 말을 씁니까 안 씁니까? 건축물에는 보전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다만 문화재 보전 뭐 이런 식, 그건 건축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일단 그건 별개 개념으로 봐야 되지. 일반 건축물에는 보전이라는 말은 토지 보전은 있지만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건 맞지만 건축물을 보전한다 이거는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옥을 보전한다. 그거는 건축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한옥을 보전하기 위한 문화재라든가 이런 관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봐야 돼. 그래서 이게 우리는 바로 건축 일반에 관한 이 건축법에서 7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뭐 공부하면 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법이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대소선도 봐야 되고 높이도 봐야 되고 면적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일조권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층수도 알아야 되겠고 층고도 알아야 되겠고 이러한 것만 알면 건축법은 다 끝나는 거잖아. 건축선도 알아야 되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로의 개념 말이 이름을 다 정해놓은 법이 무슨 법? 건축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건축법에서 몇 문제? 7문제가 출제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법인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 건축선, 대지, 높이 제한, 일조권, 그렇죠? 면적, 층수, 층고 이런 걸 다 규제하고 있는 법이구나. 그거를 공부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된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토지에 비해서 훨씬 간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은 한마디로 대규모로 하는 거니까 건설이야. 그럼 주택법은 한마디로 이렇게 건설과 공급 파트로 나눠. 그럼 건설해가지고 국민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럼 건설하기 위한 절차가 아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은 이렇게 봐줘. 한번 봐봐. 공급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눠주는 거잖아. 공급은 일단 저가로 공급해야 돼. 무슨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그 다음에 공급은 잘하기 안전하게 공급해야 돼. 무슨 공급? 안전 공급이야. 안전. 자, 그러면 여기서 저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뭐다? 분양가 상한제. 무슨 상한제? 맞잖아요. 또 분양가 상한제가 있고 또 뭐가 있어? 우리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있잖아. 아파트 가격이 3억, 4억이 된다. 그럼 뭐 때문이냐? 땅값 반툼, 건물 가격 반tum이야. 요새 건물 가격은 웬만하면 평당 300에서 500, 500 잡자. 평당 건물 건축비가. 500을 잡으면 35평, 30평이다. 그러면 1억 5천이잖아. 1억 5천 건물값을 주고 토지는 사업주체와 계약을 해서 40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게 무슨 주택? 토지, 임대부분이야. 일반 사람들이 받는 토지값 다 주고 건물값 다 주고 받은 6억짜리 아파트와 같은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저렴하게 공급하는 맞죠? 자, 그 다음에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기 세력을 근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기 방지 대책으로서 투기 과열지구를 지적한다거나 또 주택을 전매를 제한한다거나 저당권 설정을 제한한다거나 그 다음에 저축증서 등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그러한 교란 조치를 방지를 한다거나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다 안전하게 뭐 한다? 공급하기 위한 그런 조치다. 이게 주택법의 건설과 공급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관련된 법이 몇 문제냐? 7문제가 출제된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딱 2가지. 부동산을 대상하니까 부동산 자체가 토지야. 그리고 건축물이야. 토지에 관해서는 공공복리 증리를 목적으로 공공복리 증리를 지상의 채도의 목적으로 하고 토지를 국토로 보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양태가, 모양이 개발, 정비, 보존이죠. 그럼 이걸 공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 정비, 보존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에 관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고 그 계획에 맞게끔 개발, 정비, 보존을 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그게 12문제. 가장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에 관한 것이 도시개발법, 정비에 관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보존에 관한 법이 농지법. 이렇게 해서 토지에 관한 법에서 2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에 관한 법은 개발, 건축물의 건축과 관계된 것이 바로 건축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높이, 면적, 층수, 층고, 건축선 이런 것을 등하고 있는 것이 건축법인데 여기서 7문제. 그 다음 주택의 건설에 관한 법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한 법인 주택법이 있다. 그 주택법에서 7문제가 출제된다. 그래서 건축물에 관한 법은 결론적으로 14문제가 되죠. 그래서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이렇게 해서 토탈 40문제가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는 부동산 공법의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했어요. 이제는 부동산 공법에 깊이 들어가서 토지와 건물 현실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 부동산 공법은 문자 그대로 토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냐. 이게 그거죠. 이걸 하기 위한 모습이 개발, 정비, 보존인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 계획을 먼저 짭니다. 그래서 선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게 후 개발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관한 모태가 되는 법이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가장 중요하고 범위가 넓다는 것이 12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에 관한 법은 건축물은 문자 그대로 이런 개발, 정비, 보조에 있는 말은 없어요. 건축물은 효율적 이용 이런 걸 위해서 건축물은 이렇게 대지가 있다. 그거 보면은 여기다가 건물을 건축할 때 이 건축물이 안전하게 해야 돼. 이 건축물의 기능이 편리해야 되겠고 이 건축물이 바로 미관도 좋아야 되겠고 이 건축물의 환경이 적정해야 된다. 이게 건축물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의 목적을 한번 책을 넘겨서 건축법의 목적을 한번 읽어봐요. 뒤에 가서 건축법의 목적을 한번 넘겨. 건축법 목적. 앞에 분. 건축법 목적 한번 읽어봐. 건축법 목적. 저 6편에 있지. 이거 앞에 찾으면 되나? 건축법이 저 어디에, 건축법이 어디에 있어요? 목차 보면 있잖아. 자, 황건미 씨, 건축법 목적 시작.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 오케이. 자, 건축물 다시. 건축물의 뭐라고? 안전, 기능, 미관, 뭐라고? 환경. 이것이 건축물에는 가장 궁극적인 그 모태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뭐 한다. 건설하는 것이 우리는 토지의 개발과 비슷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비와 비슷한 것이 리모델링과 뭐라고? 대수선이다. 이렇게 뭐 건축물의 보존 파트는 별도로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관을 지어서 공부를 하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법은 딱 2가지밖에 없어. 토지에 관한 법하고 뭐에 관한 거? 건축물에 관한 법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공법이 범위가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딱 모아보면 2가지밖에 없잖아. 토지에 관한 거하고 뭐에 관한 거? 건축물에 관한 거. 그 토지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 정비, 보존이야. 그럼 개발에 관한 게 어떤 게 있어? 계획에 관한 게 어떤 게 있어? 정비에 관한 게 어떤 게 딱 개발에 관한 건 도시개발법이고 정비에 관한 것은 정비법이야. 뭐 복잡한 거. 그 다음에 보존에 관한 건 농지야. 단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흩어놓으니까 엄청 범위가 아이고 공법은 머리 아파. 아니라니까. 자 모아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체계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공법이야. 민법은 처음부터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게 민법입니다. 처음부터 민법이 쉽다 하는 사람은 정말로 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법은 처음부터 쉽다. 이것도 문제돼요. 공법은 가면 갈수록 쉬워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1, 2달, 3, 4월, 5, 6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선생님요. 이제 뭔가 트이는 것 같아요. 빛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공법이에요. 민법은 가면 갈수록 가벌병 공부하다가 가벌병정 해버리고 가벌병정 무가 보면 막 홍치법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가까이 하십시오. 민법이나 공법을 가까이 하면은 공인중개사 합격은 눈이 번쩍 뜨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민법, 공법, 개론 이걸 멀리 하면은 아무리 다른 과목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장 비중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맞추어서 보시면 되겠다 이 뜻입니다. 자, 거미씨 나오세요. 나는 거미씨하고 같이 놀래요. 좀 지우세요. 나는 만만한 사람이 우리 거미씨다. 미안해요. 또 이래가 사진 찍어 올리려고. 사진 찍어 밴드에 올리려고 하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제 얼굴, 강의 듣는 분 참, 참 고우시다 하면서 소문 다 난다, 이제. 고마워요. 대답도 안 하시지. 고마워요. 지난번보다 훨씬 수월할 겁니다. 이제 한번 들으면 1, 2월 들으신 분은 법률이에요, 법령이에요? 법령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다가 시험 문제 이런 걸 발견하면 갖고 오세요.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런 문제라면 그 문제가 엉터리 잘못 만들어진 겁니다. 법률 가면 안 됩니다. 법령상. 왜? 법률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시험법이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묶어서 행정명령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법률하고 행정명령을 묶어서 법령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도 내가 여기도 문제를 간간히 넣어놨죠. 페이지 한번 봐봐요. 응? 페이지 55페이지. 55페이지 예제문제 한번 봐봐요. 박스 55페이지 예제문제 읽어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뭐라고? 법률상입니까? 법령상입니까? 법령상 맞죠? 박스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법률하면 그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법령 이렇게 보시죠. 몇 문제 나와요? 12문제. 아까 봤죠?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토를 먼저 뭐를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뭐 한다? 이용이 뭐다? 개발 뭐라고? 정비 뭐다? 보존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과 그 다음에 개발 정비 보존에 관한 법이다. 이게 무슨 법이다?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이다. 그래서 제1장의 총설에도 이 법의 목적이 첫 번째 나와요. 그 목적을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읽어. 뭐라고 돼 있어? 목적은. 자, 목적은 15페이지. 국토의 뭐라고? 이용. 줄치고 개발. 뭐라고? 정비. 그러면 국토의 개발과 뭐라고? 보존이죠. 왜? 정비는 개발 속에 들어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국토의 이용과 개발과 뭐라고? 보존을 위한 뭐?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함으로써 그 다음에 공공복리 증기. 공공복리가 뭐예요? 공공복리가 뭐예요? 아, 이런 단어 공부를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다 같이 잘 살아요. 어떻게? 너나 구분 없이 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공공복리 증기를 도모하기 위하고 또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다? 그게 국계법. 그래서 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이 제목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거죠. 그 이용이 개발, 정비, 보존이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정해놓고 그 계획에 맞게끔 이렇게 이용, 개발, 보존하자 그 뜻입니다. 아시죠?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다? 국계법이다. 자, 그럼 이 법을 공부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용어 정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 번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 막 기억하시고. 그럼 용어 정의는요. 이렇게 해서 크게 큰 그림을 먼저 그려주세요. 첫 번째,
이 책은 잘 정리되어 있죠. 첫 번째 계획에 관한 용어 저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봐요. 넘겨보면은 두 번째 시설에 관한 용어 저기가 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세 번째가 사업. 그리고 네 번째가 뭐야? 용도, 지역 등.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야? 기반시설, 연동.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이게 용어 정의 전부 다예요. 그래서 계획 파트는 본문에 가서 강의하니까 거기서 보면 되는데 일단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그럼 여기다가 계획에 관한 거는 일단 자, 국가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다? 무슨 계획? 자, 그 밑에 무슨 계획? 광역 도시 계획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다 광역 도시 계획이 있는데 이 광역 도시 계획은 먼저 뭐를 정합니까? 뭐를 정해야 돼? 광역 계획권을 지정을 해야 돼. 지정된 권력이 지정이 돼야만 거기다가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거기 들어봐요. 광역 도시 계획은 아무 도시에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반드시 두 개 시군, 두 개 시도를 하나로 묶어서 지정이 된 광역 계획권 안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 계획이야. 일반 계획이 아니고 무슨 계획? 특수 계획이야. 무슨 계획? 특수 계획.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 도시 계획 밑에 뭐가 있어?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요. 그 밑에 뭐가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이거. 자, 그럼 여기다가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요거 둘을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우리가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슨 계획? 도시군 계획.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죠. 근데 요거는 이제 국가의 방향 잡는 거고 요거는 광역계획권의 방향 잡는 거고 요거는 도시군의 방향 잡는 거고 방향을 잡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이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럼 요거는 방향을 잡는 거는 우리가 비구속적 계획이다. 그 비구속적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우리를 타치하니까 우리도 이 계획이 잘못됐다 잘됐다 다툴 수가 필요가 없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이 집행계획은 당연히 구속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한꺼번에 다 정해져. 그리고 비구속적 계획은 일반적으로 수립과 승인 절차로 이루어지고 승인이 되면 이거는 공고 절차가 행해집니다. 수립, 승인, 공고입니다. 그리고 수립을 하기 위해서 먼저 공청회 절차를 거칩니다. 무슨 회? 공청회. 자, 공청회, 수립, 승인, 공고. 이게 비구속적 계획의 형태, 양태죠. 그럼 이제 구속적인 양태는 공청회 대신에 주민의 의견 청취입니다. 그 다음에 수립 대신에 입안입니다. 승인 대신에 결정입니다. 공고 대신에 고시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보라요. 그냥 흑판만 보고 따라오세요. 뭐 이것저것 찾지 말고. 그건 일단 비구속적은 공청회 수립 승인 공고. 구속적은 주민의견 공청회 대신에 주민의견. 공청회는 의견을 듣는 거야. 주민은 의견을 제시하는 거야. 다이가 있죠. 구속적일 때는 제시하는 거야. 그리고 또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뭐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수립 대신에 입안, 승인 대신에 결정,
공고 대신에 고시입니다. 공고는 특정된 사안, 특정된 지역에서만 국한하여 알리는 것. 그럼 고시는 전국적으로 특정된 사항이 아닌 거, 포괄적인 거. 이런 거를 알리는 것을 뭐라고? 고시. 그래서 구속적일 때는 고시, 비구속일 때는 공고, 구속적일 때는 결정, 비구속적일 때는 승인.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비구속적인 계획의 대표적인 모습은 계획 이름에 종합이라는 말 들어가 있는 계획, 그리고 계획 이름에 기본이라는 말 들어가 있는 계획, 수립 절차에 공청회가 있는 이런 계획은 전부 다가 비구속적으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 잡는 겁니다. 비구속적입니다. 국토종합계획 종합입니다. 비구속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런 흐름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보면 된다. 이게 시험 문제 전부다. 자, 그럼 여기는 이 계획들은 조금 이따 설명할 테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자, 시설의 파트 16페이지 시설에 관한 것부터. 시설. 시설이 첫 번째 뭐가 나와요? 기반시설. 무슨 시설? 무슨 시설? 그럼 기반시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반시설이란 다음 강목의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게 법에서 기반시설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반시설이 뭐예요? 책 보지 마세요. 기반시설이 뭐예요? 기반시설은 뭐냐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교공, 유공, 방보 이렇게 외운다고. 기반시설은 외우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은 도시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할 시설이 기반시설이에요. 도시가 되려면 도로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 청사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도시가 아니잖아요. 맞죠? 도시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할 시설이 기반시설이에요. 그럼 거기에 어떤 게 있느냐? 아, 거기는 7가지가 있더라. 교통시설, 무슨 시설? 그리고 뭐?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시설이 있더라. 자, 이거를 입에 익어야 되니까 머리글을 짰다가 대문 짰다 가지고 연결해보자. 자, 일단 교공, 유공, 방보환 시작. 교공, 유공, 방보환 이렇게 보면 자, 줄 쳤어요? 자, 앞에 교통시설 그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죠. 그게 바로 교공, 유공, 방보환이다. 보입니까? 자, 그럼 교통시설이 어떤 게 있느냐? 자,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할 거란 교통시설은 이동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타고 가요? 철도나 고속버스. 맞죠? 이동의 수단이니까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거자 말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교통시설에 들어가는 게 자동차와 관련 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뭐에 관련된 시설? 그럼 자동차와 관련된 것이 자동차 세워놓는 게 주차장. 맞잖아. 자동차 기술 배우는 운전학원. 거기 그 교통시설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그런데 자동차와 관련된 게 안 들어간, 자동차 교통시설에 안 들어간 게 있어. 제일 끝에 폐차장. 폐차장은 자동차와 관련된 건데 어디에 거야? 버리는 거니까. 더러운 거니까. 환경기초지. 어디? 왜 시험 문제가 직전에도 폐차장이 정답으로 나왔느냐? 바로 이런 거란 말이야. 방금 보다시피 교통은 교통 플러스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이 교통시설이에요. 교통은 이동하는 거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거고 맞잖아요. 자동차와 관련된 주차장, 운전학원, 자동차 정류장. 그런데 폐차장은 아니니까 그게 정답으로 나온다. 문제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폐차장은 환경 기초다. 버리는 거구나. 자동차와 관련돼 있지만 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교통시설이 아니다 이거야. 그런 거를 주의하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간시설입니다. 공간. 공간은 뭐예요? 자, 거기 들어봐요. 책을 안 봐도 좋으니까 생각만 하자 이게. 여러분 이제까지 책에만 줄치고 책 1, 2월을 줄쳐라 하는 건 줄만 쳐라? 이제 줄 쳐놨잖아. 처음 오신 분은 지금 줄 쳐야 돼요. 1, 2, 1년도 줄 다 쳐놨는데 뭘 책 봐? 생각하자는 게. 그럼 공간시설, 도로, 공원, 철도 만들고 남는 짜투리 땅이 있어. 그럼 거기 뭐 만들어? 광장 만들고, 공원 만들고, 유원지 만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뭐다? 공간시설, 공간을 활용하는 시설이라고요. 맞죠? 근데 거기다가 뭘 적어놔야 돼? 운동장은 X라고 적어야 돼. 뭐라고? 운동장은 공간시설이 아니라고요. 운동장은 어디예요? 공공문화, 체육, 운동하는 곳이니까 체육이라고 연결해. 운동은 운동하는 체육이야. 그래서 공공문화 무슨 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보란 말이야. 아시겠죠? 운동장은 공간시설이 아니에요. 이해돼요? 포인트만 잡으면 되지. 그럼 유통공급. 유통공급은 들어오면 좋은 것 매무하고 뭐 오면 좋은 거? 들어오면 좋은 거, 들어오면 좋은 거. 그럼 여러분 집 세워놔서 새 집 세워놔서 전기불 안 들어봐. 물 안 들어봐. 불편하게 짝이 없지. 들어오면 좋은 거. 전기, 가스, 수도. 수도에 동그란. 자, 여러분 물. 상수, 중수, 하수. 상수는 뭐예요? 깨끗한 물, 먹는 물이지. 중수는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물. 하수는 내다 버리는 물. 맞죠? 그러면 수도는 먹는 물 상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하수는 버리는 물이잖아. 하수는 어디야? 환경기초. 그 동그라미. 하수는 어디? 환경기초. 수도는 뭐라고? 들어오면 좋은 유통공급.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요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 지금부터 잡아주잖아, 내가. 나올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유통공급이다. 오케이? 거기다가 중요한 거, 시장 공동구. 뭐라고요? 시장.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잖아. 골라. 유통공급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지? 전기 수도만 하는 게 아니고. 맞잖아? 이런 게 전부 다 뭐라고? 유통공급이, 유통공급. 수도도, 전기도, 가스도, 이런 게 전부 다 유통공급. 자, 그럼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문화체육. 공공 하면 청사. 떠올려. 문화 하면 뭐지? 청소년, 문화시설, 이런 거 아이가? 복지시설, 복지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체육. 운동장. 그거 떠올려. 그러면 학교, 청사, 운동장. 오케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공공, 문화, 체육, 도서관은 어디 될까? 공공문화지, 도서관. 복지관은 어디 될까? 공공문화지. 청소년예술시설 어딜까? 공공문화지.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왜 외워요? 일단 내가 첫 달에 교공유공 방부화라고 한 것은 이미지를 몇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려주기 위한 메시지였지. 이게 속에 걸 외우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일단 기반시설은 도시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깔아야 할 시설인데 몇 가지가 있더라. 법으로 정해놓은 게 7가지가 있더라. 그 종류를 다 합하면 그때 내가 53가지다라고 얘기했죠. 몇 가지? 분명히 적어놨을 거야. 몇 가지? 53가지. 그 53가지가 이러한 것이 있더라. 이제 이야기하잖아.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공부하는 요령이 단계가 있다니까, 내가. 선생님이 시킬 때는 따라오면 된다니까.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자신감이 없는 거야. 내 자신을 믿으라니까요. 시작이 바이라게 했잖아. 한번 왔다 하면 합격한다니까. 이 공인중개사는 빨리 하고 늦게 하고의 문제지. 무조건 학원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었다 하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시험을 치기만 하면 무조건 합격을 합니다. 근데 그해 못하고 그 다음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 당시는 그걸 못 깨우쳤으니까. 한 해 지나고 다음 달 돼봐. 참,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합격합니다. 공부 어떻게 하는 요령을 알기 때문에. 시작만 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게 국민고시입니다. 다만 좀 오래 걸리고 늦게 걸릴 차이는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차이는요, 머리 때문이 아니에요. 눈 때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자신 믿음이에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합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분명히 합격하는 시험이 이게 국민고시, 이 중개사야. 아시겠어요? 갑자기 철수 형님께서 이상해서 표정이 굳어지셨어. 자,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방제 시설이 뭐예요? 재난을 방지한다. 뭐를 방지한다? 그럼 재난은 크게 나눠보자. 불, 물.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물하고 관계되는 거 뭐야? 저수지, 하천.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러면 뚝이 무너졌다. 사방, 방조. 이해돼요? 안 그래요? 다 방자 들린 거. 물에 관한 거 방자 들린 거. 맞죠? 이런 게 뭐다? 재난 방지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보건위생. 사람의 삶과 죽음에 관계되는 거. 뭐하고? 살고 죽는 것과 관계되는 거야. 조금 더 생명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 들락날락 하는 곳이 어디야? 병원이지, 병원. 그래서 우리가 3대 복은, 큰 복은 딴 거 없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법원에 안 가고, 경찰서 안 가고, 두 번째, 병원에 안 들락거리고, 그죠? 또 어디 안 가면 돼? 모르겠다. 그 안 가면 욕 안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살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생각하지. 뭐 크게 남한테 욕 안 먹고 건강하고, 그죠? 그죠? 그래 살면 잘 사는 거지 뭐. 이래 큰 소리 치는 지도 속으로 다 골병 썩었습니다. 자, 보건위생. 자, 보건위생이 어떤 겁니까? 자, 사람이 죽었어. 죽음과 관계해서 죽어. 화장장, 자연장지, 봉안시설, 장례식장, 전부 다 죽음이니까 보건위생이야. 맞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죽어도 도축장. 그것도 어디야? 보건위생, 도축장. 소돼지 잡는 것도 도축장이라고요. 맞죠? 생명이니까. 이해됩니까? 도축장이에요. 도축장도 보건위생. 네? 봉안시설은 절에 있는 거잖아요. 화장은 사람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르지요. 자연장지, 수목장. 이렇게 하는 자연장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 그럼 다 이제 알았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인기 있는 게 종합병원이잖아. 의료시설이지. 뭐라고요? 앞에 거 다 죽음과 관계 있는 거. 죽은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명 연장을 위한 종합병원, 병원, 의료시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뭐라? 보건위생이야. 소돼지 잡아주는 게 잡아 죽이는 것도 어디라고요? 보건위생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에 버리는 거. 냄새나고 더러운 거. 하수도, 폐차장. 또 어떤 거 있습니까? 환경기초. 하수도, 폐차장. 또 어떤 게 있어요? 응? 거기 대답도 안 하네 진짜. 자,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이 뭐다? 폐차장. 폐차장을 집어넣으세요. 이런 것들이 뭐다? 우리는 환경기초시설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우리는 무슨 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 크게 몇 가지? 7가지가 있다. 다 같이. 교공유공 방보안. 시작. 교공유공 방보안. 여기까지 해놓고 그대로 놔두시고 연결합시다. 쉽시다. 오케이?